사무실 안은 이른 아침의 냉기를 품고 있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금속 프레임을 따라 반사되며 유리 벽을 은은히 비췄다. 박태진은 커피를 들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키보드 옆에 놓인 보고서 초안이 바람에 살짝 들썩였다. 전날 새벽까지 수정한 문서였다. 그는 제목을 한 줄 다시 읽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가 일하는 회사는 서울에 본사를 둔 대형 무역 기업이었다. 그러나 이번 프로젝트는 특별했다. 일본 본사의 컨설팅 팀이 직접 파견되어 한국 지사의 업무 방식을 점검하는 일정이었기 때문이다. 태진은 이미 그들의 태도를 예상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지만 속으로는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평가하는 사람들. 그들의 표정엔 언제나 우리가 더 정확하다는 확신이 깔려 있었다. 책상 반대편에서 팀장 민석이 속삭였다. 오늘 발표 조심해. 일본 쪽 컨설턴트 좀 까다롭다더라. 태진은 미소로 답했다. 괜찮습니다. 자료는 완벽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작은 긴장이 스며들었다. 완벽하다는 말은 언제나 상대적이었다. 회의실 문이 열릴 때 공기가 미세하게 달라졌다. 일본에서 온 컨설턴트 사토 히로시가 등장했다. 그는 회색 정장을 입고 검은 테 안경을 단정히 맞추며 들어왔다. 그의 걸음은 느리지만 확신에 차 있었고 말 한마디 없이도 주변의 공기가 정돈되는 느낌을 주었다. 여러분, 오늘은 프로젝트 효율성 검토 미팅입니다. 사토의 한국어는 유창했지만 어딘가 단단한 냉기와 함께 흘렀다. 그는 인사 대신 종이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몇 가지 검토 사항이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팀을 천천히 훑었다. 누군가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태진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사토의 검은 눈동자가 잠시 그를 스쳤다. 박 씨죠? 보고서, 구조가 흥미롭네요. 짧은 침묵. 그 뒤에 미묘한 웃음이 따라왔다. 감사합니다. 태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 웃음이 칭찬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회의가 시작되자 일본식 시간표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였다. 10분 단위의 발표, 세부 수치, 절차적 질문. 한국 팀은 익숙지 않았다. 그들의 방식은 더 유연하고 상황 중심적이었다. 사토는 그 유연함을 비효율이라 불렀다. 이 부분 근거가 모호하네요. 그는 태진의 보고서를 들추며 말했다. 한국식 접근은 늘 감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데이터로 말합시다. 공기 중에 가벼운 웃음이 흘렀다. 일본 측 팀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민석은 순간 말을 멈췄고 회의실 한쪽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만 남았다. 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시선 속에서 한 사람의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는 묘한 책임감이 가슴 깊이 내려앉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펜 끝으로 문서 여백에 작은 숫자를 적었다. 오차율 0.2%. 그것이 자신이 계산한 실수율이었다. 말 대신 결과로 보여줄 시간만 기다리기로 했다. 회의가 끝났을 때 사토는 태진을 스쳐 지나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국식 사고방식, 흥미롭긴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선 위험하지요. 태진은 그 말에 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작은 미소로 응수했다. 그 미소는 말보다 단단했고 굴욕보다 깊었다. 점심 무렵 회사 복되는 카페라떼 향이 흐르고 있었다. 사토는 본사에서 파견된 팀과 함께 미팅실로 향했다. 그의 걸음에는 절도와 계산이 있었다. 그는 회의실 유리문을 열며 말했다. 오늘 오후엔 한국팀 보고서 검토를 이어가겠습니다. 박태진은 노트북을 들고 천천히 자리로 들어섰다. 그의 손끝엔 약간의 긴장과 함께 묘한 평온이 섞여 있었다. 사토는 손목시계를 확인한 후 의자에 앉았다. 시간은 정확해야 합니다. 시간 관리가 곧 성과니까요. 그 말에 누군가 웃음을 참듯 고개를 숙였다. 태진은 눈을 들어 사토의 표정을 살폈다. 그 얼굴엔 완벽한 무표정과 함께 미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다. 박 씨의 제안은 참신하긴 하지만 현실성은 떨어집니다. 사토가
문서를 넘기며 말했다. 한국팀의 접근은 감정적이에요. 계획보다 직감이 앞서는 경향이 있네요. 그 순간 공기가 약간 굳었다. 하지만 태진은 여전히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네, 컨설턴트님. 다만 시장 변동이 빠른 환경에서는 직감도 데이터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사토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예의의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실은 비웃음의 그림자였다. 흥미로운 철학이네요. 하지만 경영은 예술이 아니라 과학이지요. 그의 목소리엔 냉정한 확신이 있었다. 회의실에 있던 몇몇 일본인 직원들이 작게 끄덕였다. 혜진은 그들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봤다. 눈빛 하나, 숨소리 하나가 계급처럼 작동하는 공간이었다. 잠시 후 사토가 말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일본 본사에서는 통하지 않을 겁니다. 수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혜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 짧은 대답 뒤에 묘한 침묵이 흘렀다. 사토는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이기적인 평온의 형태였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나간 뒤에도 태진은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는 화면 속 표를 다시 열고 자신의 데이터가 왜 비현실적이라 불렸는지를 천천히 분석했다. 수치는 완벽했다. 문제는 언어였다. 숫자의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 문화가 달랐다. 일본식 보고서는 완벽한 틀을 중시했다. 그러나 태진의 보고서는 흐름과 맥락을 중시했다. 그는 생각했다. 틀 안의 완벽함보다 틀을 넘어선 진실함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한 줄 메모로 남겼다. 결국 진실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그날 밤 그는 사무실을 마지막으로 나섰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이 유리벽에 반사되었다. 조용히 손목시계를 보았다. 자정이었다. 시간은 늦었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명료했다. 언젠가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오후의 회의실은 마치 공기조차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듯했다. 유리벽 너머로 서울의 햇빛이 반사되어 테이블 위에 얇은 금빛을 깔았다. 사토 히로시는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엔 여유가 있었지만 그 여유는 누군가를 가볍게 내려다볼 때 생기는 종류였다. 이번 분기 판매 예측, 한국팀은 지나치게 낙관적이군요. 그의 목소리는 단조로웠으나 단어 하나하나가 칼처럼 정확히 떨어졌다. 이 정도 수치는 일본 본사 기준으로는 비현실적입니다. 박태진은 고개를 들었다. 시장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 쪽은 소비자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예측 범위를 조금 넓게 잡았습니다. 사토는 가볍게 웃었다. 그렇군요. 역시 한국은 감에 의존하는 문화네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간 정지했다. 옆에 앉은 신입 직원이 펜을 떨어뜨렸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팀장 민석이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컨설턴트님, 이번 데이터는 현장 조사를 기반으로. 현장 조사라니요. 사토가 말을 끊었다. 데이터는 감정이 아닙니다. 수치는 냉정해야죠. 그는 태진의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다. 박 씨의 문서는 흥미롭지만 분석의 깊이가 부족합니다. 한국식 보고서는 언제나 스토리텔링이 많아요. 감성적이죠. 그 말에 누군가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억지로 웃었다. 태진은 침묵했다. 그러나 그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안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확신이었다. 회의가 끝나자 복대선 일본팀의 웃음소리가 작게 들려왔다. 한국 사람들은 참 열정적이지. 하지만 열정만으로 기업은 못 굴러가. 그 말이 귀끝에 닿았지만 태진은 그대로 걸었다. 그는 서류를 품에 안은 채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거울 속 자신과 마주쳤다. 단정한 정장, 차분한 눈빛. 그러나 그 속엔 조용한 불꽃이 있었다. 감정이 문제라면 차가운 논리로 증명하면 되겠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날 밤 사무실 불은 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퇴근했지만 한 사람만 남아 있었다. 태진은 화면을 바라보며 수치를 다시 검산했다.
숫자 하나하나를 손으로 직접 옮겨 적었다. 엑셀의 셀들이 하나씩 채워지고 그는 그 속에서 묘한 평화를 느꼈다. 틀 안에 맞추는 것보다 틀을 새로 만드는 게 더 어렵다. 하지만 그게 내 길이다. 창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유리에 부딪히며 일정한 리듬을 만들었다. 그 소리가 그의 마음을 안정시켰다. 그는 마지막 줄을 저장하며 조용히 화면을 닫았다. 그들이 내 보고서를 읽을 때 단어가 아니라 진심을 보게 되길. 컴퓨터가 꺼지자 방 안은 어둠에 잠겼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밝아졌다. 다음 주 월요일 전사 회의가 열렸다. 본사와의 화상 연결이 준비되고 회의실엔 정장 차림의 임원들이 자리를 채웠다. 사토는 이미 앞줄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엔 박태진의 이름이 적힌 문서가 놓여 있었다. 오늘 검토 대상은 한국팀 보고서입니다. 사토가 발표를 시작했다. 내용은 흥미롭지만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숫자들이 떠올랐다. 그래프의 한 부분이 붉게 표시되었다. 이 부분 과대 추정입니다. 그의 손끝이 레이저 포인터를 움직였다. 이런 식의 낙관적 예측은 위험하죠? 그는 태진 쪽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박 씨, 혹시 감정적으로 수치를 선택하신 건가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몇몇 직원이 시선을 피했다. 태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닙니다. 해당 수치는 실제 매출 추이 기반으로 예측한 결과입니다. 사토는 눈썹을 올렸다. 근거가 부족하군요. 저희 쪽 모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는 일본어로 팀원에게 지시를 내렸다. 화면에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다. 더 차가운, 더 정돈된 선들이었다. 보이시죠? 사토가 말했다. 한국 보고서는 감성적 접근이 강합니다.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요.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본 측의 미묘한 미소, 한국 측의 침묵. 태진은 그 사이에서 숨을 내쉬었다. 얼굴은 차분했지만 손끝이 살짝 떨렸다. 민석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토님, 이건 단순 비교로 보기엔 팀장님, 실무는 단순해야 합니다. 사토가 끊었다. 복잡한 변명은 필요 없죠. 그 순간 조용히 누군가가 웃었다. 그 웃음은 숨기려 했지만 들렸다. 태진은 그 소리를 기억했다.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의 웃음이 나중에 오히려 증거처럼 떠오를 거였다. 발표가 끝나자 사토는 의자를 뒤로 밀며 말했다. 이 보고서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시죠. 모든 시선이 태진에게 쏠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심장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의 어깨를 툭 쳤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다. 그들의 침묵은 위로가 아니라 거리감이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입술이 굳어 있었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창피함이 남을 기억하게 하지. 오늘을 잊지 말자. 그는 회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뒤로 한 채 천천히 걸었다. 복도의 끝에서 창문 너머로 비친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그 속엔 아직 빛이 남아 있었다. 그날 오후 복도에서 사토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냉소가 섞여 있었다. 한국 팀은 언제나 감정에 충실하죠. 하지만 비즈니스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그 옆에서 일본인 직원들이 웃었다. 그 웃음은 공기 중에 얇게 퍼졌다. 박태진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나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들리지 않는 척했다. 그저 손에 들린 파일을 더 단단히 쥐었을 뿐이다. 오후 회의가 시작되자 사토는 회의실 중앙에 섰다. 오늘은 효율성 보고서를 검토하겠습니다. 그의 시선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스쳐 지나가다 태진에게 멈췄다. 박 씨, 당신의 제안은 흥미로워요. 하지만 지나치게 감성적이네요. 조용한 웃음이 번졌다. 누군가 종이를 만지작거렸고 누군가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다. 태진은 그 웃음을 들었다. 그 소리가
마치 차가운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한국식 사고방식에는 열정이 넘치지만 그 열정이 때론 판단을 흐립니다. 사토가 말했다. 보고서에선 감정이 아니라 구조가 중요하죠. 그의 말은 예의 바른 어조였지만 그 안엔 너희는 아직 배우는 단계다 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혜진은 손가락으로 펜을 돌리며 그 문장을 머릿속에 새겼다. 그는 그 자리에서 굳이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에서 조용히 결심했다. 말로 설명하지 말자. 결과로 보여주자.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은 서류를 정리했다. 누군가가 말했다. 그래도 사토시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일본식 방식이 훨씬 체계적이잖아요. 그 말은 악에 없었지만 태진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다. 그는 조용히 서류를 들고 회의실을 나왔다.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다. 비가 그친 하늘에 햇빛이 새우며들며 유리창에 그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감정적이라 불리는 게 부끄러울 일인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의 마음은 부드럽게 흔들렸지만 이내 중심을 잡았다. 아니다. 감정은 약점이 아니라 진심의 증거다. 그날 밤 그는 책상 위에 남겨진 보고서를 다시 펼쳤다. 모든 문장을 수정하지 않았다. 대신 이유를 덧붙였다. 왜 이 선택을 했는가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며 데이터와 인간의 교차점을 찾았다. 그의 펜 끝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손끝에서 단어가 쏟아졌고 그것들이 쌓여 하나의 의미가 되었다. 진심은 언젠가 논리보다 오래 남는다. 그 문장을 마지막 줄에 적으며 그는 눈을 감았다. 그날들은 웃음소리가 다시 귀에 맴돌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는 깨달았다. 상처는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침묵은 오히려 무기를 날카롭게 만든다. 며칠 뒤 회사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누구도 대놓고 무시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선이 생겼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이되 대화는 짧았다. 점심시간에도 태진의 자리는 종종 비워졌다. 사람들은 바쁘시죠? 라고 말하며 피했지만 그는 그 말에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다. 사토는 여전히 본사와 연락하며 프로젝트를 조정했다. 그는 한국팀의 일정에 간섭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평가하듯 바라봤다. 보고서는 언제 수정됩니까? 그의 질문은 친절했지만 그 어조엔 묘한 압박이 있었다. 혜진은 짧게 대답했다. 이번 주 안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에 남은 사람은 태진뿐이었다. 형광등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모니터 화면에는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데이터를 다시 정리했다. 눈이 시렸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창문 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번졌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지만 그 속엔 이상한 평온이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 결국 결과는 혼자 만드는 거니까.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그는 커피를 새로 내렸다. 그 향이 조용히 퍼지며 방 안을 채웠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휴대전화 알림이 울렸다. 일본 본사, 중간 검토 요청. 그는 잠시 숨을 멈췄다. 보고서를 다시 열어 확인했다. 수치, 문장, 분석 모두 완벽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무엇이 부족한가? 그리고 답했다. 아마 태도일 거야. 숫자가 아니라 시선. 그는 문서를 저장하고 화면을 껐다. 어둠 속에서도 모니터 불빛이 희미하게 남았다. 그 빛이 마치 자신의 결심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평소처럼 출근했다. 그러나 태진은 전날보다 더 단정했다. 넥타이를 곧게 매고 손목 시계를 닦았다. 그는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했다. 오늘도 침묵으로 증명하자. 복도를 걸을 때 사토가 지나가며 말했다. 밤늦게까지 일하시네요. 열정은 인정합니다. 그의 말에 태진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사토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이미 배운 사람의 말투로, 태진은 아직 배우는 사람의 말투로 들렸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말 뒤에서 태진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증명하려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사무실에 남은 불빛은 단 하나였다. 그 빛 아래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싸우고 있었다. 침묵 속에서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싸움이었다. 밤이 깊을수록 사무실은 더 조용해졌다. 형광등이 남긴 희미한 빛이 키보드 위에 떨어졌다. 박태진은 다시 한번 문서를 열었다. 이미 수십 번 검토했지만 한 줄 한 줄이 아직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건 너무 감정적이군. 사토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커서를 멈추고 자신이 쓴 문장을 다시 읽었다. 사람의 판단은 숫자보다 빠르다. 그 문장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상대해야 할 세계는 감정보다 논리가 우선이었다. 태진은 손가락으로 문장을 지우고 다시 썼다. 소비자의 행동은 통계적 예측 범위 안에서 움직이지만 그 속에는 문화적 요소가 포함된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의 맥락이다. 벽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켰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엔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대학 시절 교수에게 들었던 말. 너무 완벽하려 하지 마라. 완벽은 인간을 마비시킨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완벽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커피잔의 냉기가 손끝에 닿았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는 그래프를 다시 그리고 문단을 정렬했다. 숫자 하나라도 어긋나면 다시 계산했다. 틀리지 않게, 흠잡히지 않게. 그 문장은 스스로에게 하는 기도 같았다. 새벽 2시, 건물 전체가 잠든 시간이었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깜빡였고 바람은 묵직한 침묵처럼 흘렀다. 그는 그 속에서 오히려 위안을 느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가 오히려 가장 솔직한 시간이었다. 그는 프린트를 눌렀다. 종이가 한 장 한 장 밀려 나왔다. 완벽하게 정돈된 글씨, 균형 잡힌 표, 정밀한 수치. 그는 그걸 바라보다가 살짝 미소 지었다. 이 정도면 됐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직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감이었다. 내가 틀리면 한국이 틀린다고 생각하겠지. 그 생각이 그를 다시 책상으로 데려왔다. 그는 종이를 들고 조용히 앉았다. 손끝이 닿은 종이의 질감이 묘하게 따뜻했다. 완벽함은 그들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게 부끄럽지 않은 상태를 만드는 거야. 그 문장을 마음속에 새겼다. 새벽 3시. 사무실 불빛이 마지막으로 깜빡였다. 그는 의자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창밖의 어둠을 바라봤다. 도시는 잠들었지만 그의 내면은 깨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그의 싸움은 남을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자신을 초월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다음 날 오전, 하얀 빛이 사무실을 채웠다. 모든 것이 평소처럼 보였지만 공기의 결은 조금 달랐다. 박태진은 컴퓨터를 켜자마자 메일함을 열었다. 도쿄 본사 중간 검토 결과. 그 제목을 보는 순간 그의 손끝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클릭했다. 메일의 첫 문장은 짧았다. 한국팀의 보고서는 흥미롭지만 구조적 보완이 필요함. 그리고 그 아래 사토 히로시의 이름이 있었다. 숨이 가볍게 막혔다. 그는 의자를 뒤로 밀며 천천히 일어섰다. 창문 너머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 빛이 마음에 닿지 않았다. 보완이 필요함.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냉정한 단절이 있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내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자리로 돌아왔다. 메일의 마지막 줄이 눈에 들어왔다. 최종 평가자는 도쿄 본사의 이사회. 그는 고개를 들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점심시간, 복도에서 사토와 마주쳤다. 사토는 미소를 지었다. 결과 받으셨죠? 네, 괜찮습니다. 이런 과정이 성장의 일부죠. 그의 어조는 친절했지만 그 미소엔 여전히 우월감이 담겨 있었다. 태진은 짧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후 내내 그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데이터를 검토했다. 수백 개의 숫자들이 엑셀 화면을 채웠다. 그는 매일 한 줄, 한 줄을 곱씹으며 말했다. 보안이라면 증명으로 답하자. 밤이 되자 사무실에 남은 불빛은 몇 개뿐이었다. 그는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고 다시 컴퓨터를 켰다. 새로운 파일을 열었다. 파일 제목 Revise Proposal V2. 그는 손끝으로 문장을 옮기기 시작했다. 이번엔 감정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저 명료함과 질서만 남았다. 숫자들이 흐름을 만들고 문장이 그 흐름에 숨을 불어넣었다. 그의 눈앞엔 한 문장이 떠올랐다. 보완이 필요하다면 진심으로 채워라. 그는 그 문장을 첫 페이지 하단에 작게 적었다. 자정이 넘어가자 새로 작성한 보고서가 완성되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장을 누르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했다. 그는 싸움을 준비하는 대신 증명을 준비했다. 그 순간 알림음이 울렸다. 메일 전송 완료. Revised Proposal Read RV2. 그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 내 차례다. 며칠 후 본사에서 추가 검토 요청이 내려왔다. 회의실 안엔 일본 컨설팅 팀이 다시 모였다. 사토 히로시는 이전보다 더 차분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엔 수정된 보고서 4본이 들려 있었다. 박 씨, 수정본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의 바른 듯 했지만 목소리의 온도는 낮았다. 그는 문서를 넘기며 말했다. 그래도 여전히 한국식 접근이 보이네요. 지나치게 현장 중심적이에요. 분석이 감정적으로 흘러요. 조용히 웃음이 퍼졌다. 일본 팀 중 누군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모은 채 그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데이터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사토는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말했다. 그 점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태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렇다면 구조란 무엇입니까? 사토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예, 사람이 만든 시스템도 결국 감정의 산물 아닙니까? 두려움이 통제를 낳고 통제가 규칙을 만듭니다. 데이터는 감정에서 출발한 결과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다. 사토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억눌린 것이었다. 흥미로운 의견이네요. 하지만 이런 토론은 철학 강의에서 하시죠. 그의 말에 누군가 웃었다. 혜진은 그 웃음을 듣고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철학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구조가 인간을 위한 거라면 인간의 감정도 구조의 일부일 테니까요. 사토는 시선을 내렸다. 손가락으로 펜을 돌리며 말했다.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결과로 증명해 보세요. 그 말에 태진은 고개를 숙였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사토는 복돼서 동료에게 말했다. 그 친구 참 자신감이 넘치네요. 한국 사람들은 감정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해요. 그는 웃었고 옆 사람도 따라 웃었다. 그 소리가 멀어질수록 혜진의 발걸음은 더 단단해졌다. 그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다. 밤의 서울은 차가웠지만 그 속엔 따뜻한 인간의 온기가 숨어 있었다. 그는 손에 쥔 펜을 꽉 잡았다. 비웃음이 사라지는 순간까지 난 침묵하겠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새 문서를 열었다. 이제 보고서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존의 기록이었다. 며칠 뒤 본사와의 최종 검토 회의가 열렸다. 모든 부서가 참석했고 일본 측 임원들이 화상으로 연결됐다. 회의실 중앙에는 프로젝트 보고서가 정리되어 있었다. 사토는 단정히 앉아 목소리를 낮췄다. 이제 각 보고서의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그래프가 떠올랐다. 각 팀의 제안이 순위로 정리되어 있었다. 일본 팀 제안이 1위, 중국 파트너사가 2위,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 팀이 있었다. 이게 현실입니다. 사토가 말했다. 결과는 냉정하죠. 그는 눈길을 태진 쪽으로 돌렸다. 박 씨 보고서 작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셔야죠. 열정은 훌륭하지만 효율이 전부는 아닙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누군가 종이를 넘겼고 누군가는 눈을 내리깔았다. 태진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손끝을 모으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다만 하나만 확인해도 될까요? 사토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데이터, 일본 팀 모델을 기반으로 한 계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모델의 변수 중 시장 반응 시간이 빠져 있습니다. 사토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씀이시죠? 태진은 노트북을 열었다. 한국 시장은 일본보다 반응 주기가 짧습니다. 그걸 빼면 예측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바뀌었다. 같은 데이터였지만 변수 하나가 추가되자 결과가 달라졌다. 일본 팀의 그래프가 급격히 내려갔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누군가 숨을 삼켰다. 태진은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저는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사람처럼 이해하려 한 겁니다. 사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손가락으로 펜을 쥐었지만 움직이지 못했다. 몇 초의 침묵이 흐른 뒤 본사 측 임원이 말했다. 흥미롭군요. 한국팀 모델이 현실 수치에 더 가깝습니다. 다른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검증해보죠. 이 접근이 더 합리적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방금 전까지 무거웠던 공기가 바뀌었다. 누군가 박수를 쳤다. 사토는 고개를 숙였다. 확인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태진은 미소 짓지 않았다. 그는 단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확인이 전부입니다. 회의가 끝나자 창밖에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빛이 유리벽을 타고 들어와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속으로 말했다. 모욕은 사라지고 진실만 남는다. 회의가 끝난 지 이틀 후 본사에서 긴급 연락이 왔다. 일본 팀의 모델 계산에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그 안엔 거대한 균열이 담겨 있었다. 회사 전체가 술렁였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박태진 씨가 지적했던 그 변수 때문이래. 다른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공식 확인은 안 됐잖아. 그러나 오후 회의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본사 담당자가 화면을 공유하며 말했다. 한국팀 보고서에 수식이 맞았습니다. 일본팀 모델의 표본 추출 과정에 편차가 있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사토 히로시는 입을 다물고 모니터를 바라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얼굴은 평온했다. 오히려 그 침묵이 더 무거웠다. 박 씨, 사토가 입을 열었다. 어떻게 그 변수를 확인했습니까? 태진은 차분히 대답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 보는가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본사 이사가 말했다. 박 씨의 모델은 재검증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제 기준 모델로 삼겠습니다. 그 순간 사토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이전의 냉정함은 사라져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떠날 때 혜진은 잠시 그 자리에 남았다. 빈 회의실엔 정적만이 남았다. 그는 테이블 위에 종이를 정리하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 숨엔 피로와 해방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창문 너머의 하늘은 회색이었다. 비가 내릴 듯 흐릿한 공기 속에서 도시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유리창에 손끝을 대며 속삭였다. 틀림이 드러나는 데엔 시간이 필요하다. 그날 밤 그는 퇴근하지 않았다. 컴퓨터를 켜고 새 문서를 열었다. 제목, 보고서 수정 내역, Technical Verification. 그는 한 줄 한 줄 기록했다. 오류의 원인, 검증 과정, 교훈. 그의 손끝에서 문장이 흘러나왔다. 진실은 결국 단순하다. 감정이 아닌 정직함이 구조를 바로 세운다. 그 문장을 적고 나서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사토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눈빛엔 자존심과 후회의 흔적이 함께 있었다. 그러나
태진은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저 인간의 약함을 이해할 뿐이었다. 그는 불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사무실을 나서며 복도 끝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그는 알았다. 승리는 소리치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머무를 뿐이다. 다음 날 아침, 회사 전체가 이상하게 조용했다. 사람들은 인사를 하면서도 시선을 피했다. 복도에서 마주친 일본 팀원들은 짧게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다. 그들의 예의는 더 정중했지만 그 안엔 미묘한 거리감이 섞여 있었다. 사토 히로시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커피 잔이 식어가고 있었지만 그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는 한국팀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중얼거렸다. 이게 틀린 게 아니었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그의 자존심을 흔들었다. 그 시각 태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새 프로젝트 자료를 정리하며 평소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주변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가 속삭였다. 이제 박 씨를 함부로 말 못하겠네. 그 소리가 태진의 귀에 닿았다. 그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저 화면을 바라보며 손가락을 움직였다. 점심 무렵 사토가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고 표정은 단단했다. 박 씨. 태진이 고개를 들었다. 네, 컨설턴트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회의실 문이 닫히자 짧은 정적이 흘렀다. 사토가 입을 열었다. 당신의 보고서 잘 봤습니다. 훌륭하더군요. 그 말은 진심이 섞여 있었지만 그 속엔 여전히 어색한 자존심이 남아 있었다. 감사합니다. 태진의 대답은 담담했다. 사토는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엔 당신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제 시야가 좁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공기가 조금 풀렸다. 태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니까요. 그 짧은 대화가 끝났을 때 사토는 고개를 숙였다. 결과는 인정합니다. 그 말에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사토가 문을 나서자 태진은 혼자 남았다. 그는 회의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맑았고 햇빛이 유리벽을 타고 내려왔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누군가의 오만은 결국 스스로의 벽이 된다. 복도로 나가자 동료들이 눈인사를 했다. 그들의 눈빛엔 새로운 존중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과시하지도 웃지도 않았다. 그에게는 침묵이 가장 어울리는 보답이었다. 며칠 후 본사 임원들이 다시 방문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박태진에게 향했다. 그는 자리에 앉기 전 노트북을 조용히 켰다. 오늘은 변명도 방어도 필요 없었다. 오직 설명만이 있었다. 사토 히로시는 회의실 앞줄에 앉아 있었다. 이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눈빛엔 약간의 피로가 섞여 있었다. 본사 이사가 말했다. 오늘은 박 씨의 모델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겠습니다. 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그의 보고서가 나타났다. 그는 손가락으로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시장의 반응 속도, 문화적 소비 패턴, 그리고 지역별 신뢰도의 변화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는 빠르게 말하지 않았다. 한 문장 한 문장을 천천히 내뱉었다.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인간적인 온도가 있었다. 사토가 질문했다. 그럼 이 모델은 감정 요소를 수치화한 겁니까? 아닙니다. 태진이 고개를 저었다. 감정은 수치로 표현할 수 없지만 행동으로는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은 결국 데이터로 남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누군가의 펜이 멈췄고 종이 넘기는 소리가 끊겼다. 본사 이사가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이어서 설명해 주세요. 태진은 손가락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래프의 흐름이 완벽히 정리되어 있었다. 색상,
비율, 수치, 어느 것 하나 어긋남이 없었다. 그는 말했다. 데이터의 목적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현실을 왜곡하지 않는 정직함입니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모든 이들이 고개를 들었다. 사토의 손끝이 가볍게 떨렸다. 그는 시선을 내리며 조용히 속삭였다. 인정합니다. 태진은 미소 짓지 않았다. 그는 단지 이어서 설명했다. 이 모델이 일본식 접근보다 빠를 수도 느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건 하나입니다. 이건 현장을 본 사람의 눈으로 만든 모델입니다. 그 말에 본사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모델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죠. 사토는 눈을 감았다. 그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다. 결국 진심이 데이터보다 강하군. 회의가 끝나자 사람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다. 그 박수는 형식이 아니었다. 존중이었다. 태진은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엔 평온함이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사무실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다. 손끝엔 여전히 따뜻한 여운이 남아 있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논리로 이긴 게 아니다. 진심으로 설득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회사 내부 공지가 올라왔다. 한국팀 보고서, 본사 공식 기준 채택. 그 문장은 단 한 줄이었지만 사무실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사람들은 복도에서 속삭였다. 진짜야? 박태진 씨 보고서래. 그 소리가 점점 퍼져나갔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러나 태진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이메일을 정리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모니터를 바라봤다. 그의 표정엔 감정이 없었다. 단지 차분함만이 있었다. 점심 무렵 사토가 그의 자리로 다가왔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사토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박씨. 태진이 고개를 들었다. 네, 컨설턴트님. 이거 일본 본사에서 보내온 겁니다. 그는 상자를 건넸다. 태진이 열어보니 안에는 은색 만년필이 있었다. 뚜껑 안쪽에는 작은 각인이 새겨져 있었다. 청, 정성. 그는 잠시 그 글자를 바라봤다. 감사합니다. 사토가 고개를 숙였다. 당신의 성실함을 존중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장면을 본 직원들이 숨을 죽였다. 누군가 눈을 비볐다. 이전에 존재하던 위계가 그 순간 무너진 것 같았다. 태진은 펜을 조용히 닫았다. 저도 배웠습니다. 무엇을요? 진심은 언어보다 오래 남는다는 걸요. 사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엔 부끄러움과 안도가 섞여 있었다. 다음번엔 제가 배우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돌아섰다. 복도 끝으로 걸어가던 그의 뒷모습엔 이전의 오만이 없었다.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고요함만이 남았다. 태진은 자리로 돌아와 펜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빛이 펜의 금속 부분을 스치며 반짝였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빛이 유리벽에 반사되어 부드럽게 흘렀다. 그 순간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이건 승리가 아니라 회복이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처음으로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사무실의 소음이 멀게 들렸다. 커피 잔의 증기가 사라지고 공기가 맑아졌다. 그는 눈을 감고 짧은 미소를 지었다. 모든 오해가 끝난 자리엔 오직 존중만이 남았다. 회의가 끝난 지 사흘 후 사토는 조용히 박태진의 책상 앞에 섰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한층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스며 있었다. 박씨, 태진이 고개를 들었다. 네, 컨설턴트님. 잠깐 괜찮을까요? 둘은 복도의 끝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다. 창문으로 봄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먼지 입자들이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다. 사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를 천천히 두드렸다. 사람이 자존심을 잃지 않으면서 사과할 수 있을까요? 그의 첫 마디였다. 태진은 고개를 들었다. 사토의 얼굴에는 오만 대신 피로가, 냉정 대신 인간적인 흔들림이 있었다. 그런 건 가능합니다. 태진이 조용히 말했다.
진심으로 말한다면요. 사토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당신을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불편했습니다. 자신감이 과해 보였고 논리를 감정으로 덮는 사람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내가 틀렸습니다. 그는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박씨, 그날 당신이 보여준 설명은 완벽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품격이었습니다. 회의실에 고요가 흘렀다. 대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분노도 기쁨도 아니었다. 그저 오래된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었다. 감사합니다. 그는 짧게 말했다.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사토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당신에게 배운 게 있습니다. 논리는 설득할 수 있지만 진심은 변화시킨다는 걸요. 그 말에 태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 몇 분이 지난 몇 달보다 더 깊었다. 사토가 문을 열고 나가기 전 잠시 멈춰 섰다. 박씨. 네, 다음 프로젝트 때 제가 한국식 접근을 시도해도 될까요? 태진은 웃었다. 물론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사토도 같은 깊이로 인사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모든 거리감이 사라졌다. 계급도, 문화도, 언어도, 복도로 나서자 직원들이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다. 누군가 속삭였다. 사토 씨가 먼저 인사했대. 그 말이 퍼져나갔지만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졌다. 태진은 자리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 펜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자존심은 지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다. 그날 저녁, 그는 퇴근길에 카페에 들렀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엔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가고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진심은 결국 사람을 돌아오게 한다. 그 다음 날 아침, 본사에서는 사토의 귀국 일정이 잡혀 있었다. 사무실엔 이별 인사를 위한 작은 모임이 준비되었다. 사람들은 간단한 케이크를 들고 모였고 공기는 묘하게 따뜻했다. 사토는 단상 앞에 섰다. 이번 프로젝트는 제게 큰 배움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특히 박태진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성실함과 겸손함은 제 시야를 넓혔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다. 누군가는 눈을 비볐다. 그 순간 사토의 시선이 태진에게 향했다. 둘은 짧게 고개를 숙였다. 그 인사엔 많은 말이 담겨 있었다. 모임이 끝난 뒤 복도는 조용했다. 사토는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 뒤를 따라 태진이 걸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 사토가 멈췄다. 박씨, 태진이 고개를 들었다. 네, 당신의 침묵, 그게 저를 가장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건 자만이 아니라 신념이었죠. 태진은 고개를 숙였다. 저도 배웠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존중이 된다는 걸요. 사토는 웃었다. 언젠가 또 만납시다. 꼭 그럴 겁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그 짧은 눈빛이 모든 말을 대신했다. 문이 닫히고 복된 조용한 공기만 남았다. 태진은 천천히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표정은 평온했다. 복도의 끝에서 유리창 너머로 햇빛이 쏟아졌다. 그는 그 빛 속에 멈춰 섰다. 뒤에서 동료가 다가왔다. 박 과장님, 사토 씨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태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고맙다고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발걸음이 복도의 정적을 따라 울렸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장 강한 대답이다. 사무실 문을 열자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는 그 속으로 들어갔다. 이제 그에게 필요한 건 더 이상의 증명이 아니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증거였으니까. 며칠 뒤 본사와의 화상회의가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사토 없이
한국팀이 중심이었다. 회의실에는 긴장 대신 잔잔한 자신감이 흘렀다. 대형 스크린 속 본사 임원이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한국팀의 모델이 최종 기준으로 승인되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누군가는 조용히 미소 지었고 누군가는 박수를 쳤다. 그러나 박태진은 가만히 있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 얹혀 있었고 눈은 스크린을 똑바로 바라봤다. 본사 이사가 말을 이었다. 박 과장님, 당신의 접근 방식은 단순한 데이터 분석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통찰로 가득했습니다. 이 성과는 회사 전체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태진에게 쏠렸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다. 그 안엔 자랑도 흥분도 없었다. 그저 한 사람의 노동이 인정받은 순간의 담백함이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동료들이 몰려와 축하 인사를 건넸다. 드디어 해냈네요. 이제 다들 당신 보고서 스타일 따라 하겠어요. 그 말에 태진은 웃었다. 모두의 덕분이죠. 그러나 그 미소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창가로 걸어갔다. 도시의 불빛이 낮의 그림자를 밀어내며 번지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결과가 전부가 아니야. 중요한 건 과정에서 배운 존중이지. 책상 위에 사토가 남기고 간 펜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창이라는 글자가 은빛으로 반짝였다. 그는 그 펜으로 공책 한쪽에 짧게 썼다. 진심은 결국 자리를 찾는다.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자부심이 아니라 평화였다. 회사 전체가 떠들썩했지만 그의 마음은 조용했다. 그에게 승리는 소란이 아니라 고요였다. 그날 저녁 그는 퇴근길에 하늘을 올려다봤다. 푸른빛과 붉은빛이 섞인 석양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느꼈다. 이 순간이 내 인생의 한 장면으로 남겠구나. 그는 고개를 숙이고 가볍게 웃었다. 누군가 옆을 지나며 말했다. 오늘은 정말 멋진 하루네요. 그는 대답했다. 네, 맞아요. 조용하지만 완벽한 하루죠. 다음 날 아침 회사 입구에 작은 택배 상자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사토 히로시, 수신인 박태진. 태진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짧은 편지와 작은 봉투가 들어 있었다.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의 방식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언젠가 다시 함께 일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토 히로시. 봉투 안에는 일본식 손수건이 있었다. 가장자리에 자수로 새겨진 글자 하나. 징, 경. 존경할 경이었다. 그는 잠시 그 손수건을 바라봤다. 얇은 천이었지만 그 안엔 진심이 묻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접어 서랍 안에 넣었다. 그날 오후 회의실에서 새 프로젝트 회의가 열렸다. 이제 그가 팀의 중심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 그는 단정히 서서 말했다. 이번엔 우리만의 방식으로 가봅시다.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낮고 차분했다. 그 속엔 확신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충분히 증명했기 때문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혼자 창가에 섰다. 햇빛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그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그 빛이 따뜻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존경은 말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건 행동이 남긴 흔적이다. 복도를 걸으며 직원들이 인사를 했다. 박 과장님, 보고서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시선엔 이제 두려움이 아닌 신뢰가 있었다. 퇴근길 그는 사토가 쓰던 자리를 지나쳤다. 빈 책상 위에 컵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그 자리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손수건을 꺼내 그 자국을 닦았다. 그 손짓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 짧은 행동이 모든 말을 대신했다. 그건 용서이자 감사였다. 그는 손수건을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동안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건 끝이 아니라 배움의 시작이다. 밖으로 나오자 봄바람이 불었다. 나무잎이 흔들리고 햇살이 따뜻하게 얼굴을 감쌌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엔 단 하나의 생각이 있었다. 조용한 존중이야말로 진짜 승리다. 퇴근 후 박태진은 회사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걸어갔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스쳤고 나무잎 사이로 저녁빛이 흩어졌다.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의 마음은 고요했다. 벤치에 앉아 휴대전화를 열었다. 새로운 메일이 한 통 와 있었다. 본사 공지 박태진 과장, 아시아 지역 전략본부 특별 자문 위촉. 그는 잠시 그 문장을 바라봤다. 놀라움보다는 조용한 확신이 먼저 왔다. 그는 메일을 닫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결국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그의 속삭임은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팀장 민석이었다. 혜진 씨, 소식 들었어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근데 정말 묘하네요. 사토 씨가 떠난 후 오히려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 사람 당신한테서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저도요. 전화를 끊고 그는 미소를 지었다. 한때 자신을 비웃던 목소리가 이제는 마음속에서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를 메운 건 조용한 존중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사토가 준 펜을 꺼냈다. 빛이 어스름한 하늘 아래서 은빛으로 반짝였다. 그는 펜을 돌리며 생각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만든 문장으로 기억된다. 그는 공책을 꺼내 조용히 글을 썼다. 존중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것이다. 그 문장을 쓰는 동안 세상의 소음이 멀어졌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가로등 불빛이 켜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었다. 가로수 사이로 불빛이 이어졌고 발걸음이 그 빛을 따라갔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사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그 단순한 행동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사무실로 돌아와 불을 켰다. 책상 위엔 보고서 초안이 놓여 있었다. 그는 서류를 한 장 넘기며 속삭였다. 모든 시작은 존중에서 온다. 유리창에 비친 그의 얼굴은 잔잔했다. 그의 눈빛엔 더 이상 싸움이 없었다. 그는 깨달았다. 진짜 승리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그는 전등을 끄고 사무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쪽에서 잔잔한 여운이 흘렀다. 그것은 소리 없는 박수 같았다. 며칠 후 회사 내부 네트워크에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다. 한국팀의 보고서, 글로벌 표준 프로세스로 채택. 그 문장은 짧았지만 그 의미는 깊었다. 사람들은 축하 인사를 전했고 외국 지사에서도 메시지가 도착했다. 당신의 접근 방식이 영감을 주었습니다. 데이터보다 진심이 강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박태진은 그 모든 메일에 짧게 답했다. 감사합니다. 함께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의 말은 겸손했지만 그 안엔 단단한 자신감이 있었다. 그날 오후 회의실 유리창에 노을이 비쳤다. 모든 직원이 퇴근하고 사무실엔 그만 남아 있었다. 그는 펜을 들어 마지막 메모를 적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믿은 가치를 닮아간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들어왔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축복처럼 들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도시의 불빛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그 불빛 속에서 그는 사토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미소는 더 이상 냉정하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당신도 결국 배웠군요. 진심의 언어를. 그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평온만이 남았다.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서며 그는 복도를 따라 걸었다. 발소리가 길게 울렸다. 그 소리가 그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듯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유리병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수많은 빛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그 빛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모두 자기만의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문이 닫히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빈 사무실이 고요하게 서 있었다. 책상 위의 펜이 아직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사토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그의 모습이 유리 속 반사된 빛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밖으로 나오자 봄비가 가볍게 내리고 있었다. 그는 우산을 펴지 않았다. 비가 얼굴을 적셨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진심은 결국 돌아온다. 언젠가 가장 고요한 순간에.